C 언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과제는 다들 할 만하셨나요? 저는 작년에 첫 과제라서 힘줘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디 오래오래 초심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박살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제로 저희는 변수와 자료용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변수를 조사하시면서 놓치는 개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뉠 수 있는데 지역 변수는 말 그대로 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여기서 지역은 중괄호로 묶인 구역을 말하는데요. 메인 함수 또는 다른 사용자 함수 내의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 지역 변수들을 다른 지역, 즉 다른 함수 내에서도 쓰려면 전달 인자로 넘겨주거나 전역 변수로 선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는 지역 변수와는 반대로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로 선언하면 메인 함수이든 다른 함수이든 그 변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메인 함수에 result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였고 temp라는 변수를 선언하여 그 값을 function test라는 이름의 함수의 return 값으로 초기화 시켜 주었습니다. 아래 function test 함수를 보면 함수 내에 fun이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했고 fun의 메인 함수에서 선언한 result 변수를 더하는 연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result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서 사용하지 못하여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역 변수를 함수의 인자로 받아 보내거나 전역 변수로 선언해야 합니다. 추후에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함수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미리 정의해 놓고 사용하고 싶을 때 호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지역 변수를 인자로 보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function test라는 함수에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 result를 인자로 보냈고 function test에서 result를 사용하여 fun과 덧셈 연산한 뒤 반환하였습니다. 이 반환한 값은 그대로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 printf 함수의 인자로 들어갑니다. 전역 변수는 전처리기 밑에서 선언하며 반드시 상수로 초기화합니다. 초기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 0으로 자동 초기화합니다. 지역 변수는 지역을 벗어나는 시점, 즉 중괄호를 탈출하는 시점부터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가 소멸되지만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 소멸됩니다. 사용 범위는 프로그램 전체이며 여기선 글로벌이라는 전역 변수를 10의 값으로 초기화하여 선언하였고 메인 함수에서 그대로 사용했을 때 똑같이 10의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그 후 글로벌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였고 거기서 글로벌 값을 5 증가시키는 연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값을 출력하자 5 증가한 15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는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종료 전에는 메모리가 소멸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이 정적 변수입니다. 정적 변수는 단어에서도 유추 가능하듯 앞에서 배운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해당하는 동적 변수와는 반대로 한번 초기화하면 값이 고정됩니다. 초기화가 딱 한 번만 진행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앞에 스태틱을 붙이면 정적 변수로 바꿀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변수와 똑같습니다. 다만 정적 지역 변수는 지역 내, 즉 증괄호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메모리의 생성과 소멸 시점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에 있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과제로 저희는 자료용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자료용은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값의 크기를 한정하여 저장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수형 값과 실수형 값이 연산한 값은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용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여기에 도입되는 개념이 형 변환입니다. 형 변환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동형 변환과 강제형 변환이 있습니다. 자동형 변환을 먼저 설명하자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는 자료형의 변환을 말합니다. 주로 서로 다른 자료형 간의 산수 연산을 하는 경우에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동형 변환의 우선순위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바뀔 때 자동형 변환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int형과 double형이 산술 연산을 한다면 그 값은 double형이 될 것입니다. 그 예제를 코드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int형 변수 a의 10을 double형 변수 b의 2.5의 값으로 초기화 시켜 주었습니다. 이 둘의 곱셈한 값을 정수값으로 출력하려고 하자 정상적인 값이 아닌 0의 값이 출력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블형 변수를 정수값으로 출력하려고 하여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둘이 곱한 값은 25이기 때문에 %d를 사용하여도 괜찮을 것 같지만 자료형이 더블로 자동형 변환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정상적으로 %lf를 이용하여 더블형 값을 출력하는 코드인데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수형 변수 a와 실수형 변수인 2.5를 곱했을 때 실수형 변수로 자동형 변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강제형 변환입니다. 강제형 변환이란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강제로 하는 자료형의 변환을 말합니다. 사용법은 내가 바꾸려는 변수 앞에 괄호를 감싼 자료형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nt형 변수 a의 10배 값으로 초기화시켜 주었을 때 이를 %lf 즉 실수형으로 출력하고 싶다면 a 앞에 괄호에 담긴 더블을 붙여주어서 강제형 변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강제형 변환을 하는 이유로는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큰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 작은 그릇에 모두 들어간다면 물이 넘치게 되겠죠. 여기서 큰 그릇은 큰 자료형, 작은 그릇은 작은 자료형이고 물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작은 자료형 타입의 변수에 큰 자료형 타입의 값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강제형 변환을 통해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자세히 보면 더블형 변수 C1에 a 나누기 3의 값으로 초기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이 둘은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값이 더블형 변수에 들어가고 때문에 변수와 값 간의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아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래 3.33333의 값이 들어가야 하지만 손실로 3만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출력된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다면 손실이 일어나니 형 변환을 시켜 주어서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C2의 경우 3이 아닌 3.0으로 나누어 주어서 자동형 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값이 출력되었고 마지막 변수 C3은 정수형 변수 A를 강제형 변환시켜서 더블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강제형 변환은 앞으로 많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께 잔류형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언급했을 겁니다. 잘 자료형이 1바이트 크기만큼만 표현할 수 있다는데 만약 그 값을 벗어난 값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점을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잘형 변수는 1바이트 즉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넘어선 128을 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답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 전혀 다른 값이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자료형을 한 번 더 물컵에 비유하자면 용량이 100리터인 물컵에 110리터의 물을 붓는다면 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버플로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변수의 한정된 메모리 용량을 넘어가는 값이 들어갈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찰형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 언사인 찰은 0에서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찰형 변수 num1에는 127을 초과한 128의 값을, 언사인 찰형 변수에는
255를 넘어선 256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각각 마이너스 128과 0의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자료를 보자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넘어간 값만큼 값이 넘어가게 되는데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현할 수 있을 때 128을 넣으면 1만큼 초과되기 때문에 127에서 1만큼 넘어가게 되어 마이너스 128이 들어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 언더플로우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29를 넣는다면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1만큼 값이 넘어가 127의 값이 저장될 것입니다. 언사인 철의 경우 0부터 205까지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에서 뒤로 한 칸 넘어가 255가 저장됩니다. 다음은 연산자입니다. 이번 과제에서 연산자를 공부하게 되실 텐데 프로그래밍에서의 등호는 우리가 아는 등호와 조금 다릅니다. a는 a 플러스 1, 이 수학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식이 C 언어에서는 만족합니다. 이는 a 플러스 1의 값을 a에 넣는다는 의미로 같다라기보다는 화살표라고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플러스 플러스는 증감 연산자로 값을 1 증가시키는 연산자입니다. a 플러스 플러스는 a는 a 플러스 1을 의미합니다. 이때 플러스 플러스가 변수 앞에 위치하는지 뒤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전위 증감 연산자, 후위 증감 연산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과제의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이니 잘 들으셨다가 과제를 하면서 자세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높이는 내용이니 시간을 들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위증감 연산자는 연산자가 증가시키려는 변수보다 앞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b는 풀풀 a가 있겠죠? a는 a 플러스 1을 실행한 뒤에 증가한 a의 값을 b에 넣어준다는 의미입니다. a 값이 1일 때 b는 풀풀 a이면 a는 2인 시점에 b 또한 2가 됩니다. 후위 증감은 반대로 변수 뒤에 붙습니다. b는 a 풀풀이면 a의 값을 b에 넣고 a를 1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a는 1일 때 그대로 b에 들어가 b는 1이 되고 a는 증가하여 2가 됩니다. 이때의 b 값은 그대로 1입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고 실습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다 보시면 이제 곳곳에 자리를 잡으셔서 화면 공유를 켜시고 가장 작게 만든 다음 자신이 있는 곳에 세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테스트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입력받아서 출력하던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검색을 활용하셔도 되고 멘토분들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다 되신 분은 채팅으로 검사 맡아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쉬우시면 4과목의 총합과 평균까지 넣는 코드를 짜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